네, 안녕하세요. 연필입니다. 네, 오늘은 경매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많이들 맨 처음에 경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경매 시작할 때 제일 고민하는 것 이거 중에 하나가 경매 강의 꼭 들어야 할까? 이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뭐 경매 강의도 되게 많죠. 예, 되게 많고 뭐 저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수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저도 맨 처음에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듣자니 약간 좀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안 듣자니 약간 불안하고 이런 게 있죠. 근데 실제로 제 사촌 형은 경매 강의 한 번도 안 듣고 유튜브 보고 공부해가지고 낙찰 받고 돈 잘 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명도하거나 이런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책 보고 유튜브 보고 그냥 쭉쭉 진행한대요. 예, 그래서 제 사촌 형은 실제로 경매 강의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유튜브랑 책 보는 것만으로도 다 해결이 된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어설프게 했다가 이제 보증금 날리거나 뭐 이제 시세 조사를 좀 잘못하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사람마다 좀 달라요. 저는 뭐 무조건 들어야 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은 강의를 듣지 않고도 수익 내고 있는 저희 사촌형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좀 신기하긴 했는데 굳이 안 들으셔도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 처음부터 너무 막 강의만 듣고 어떻게든 해야지 전투적으로 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고, 그래서 경매 강의를 조금 개인적으로 공부를 조금 하고 듣는 거를 조금 추천은 드리고, 사실 경매를 하실 때 이제 경매에 대해서 다들 얘기하는 게 경매를 하면 큰 돈 벌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절반은 맞고 절반 틀린 말이거든요. 왜냐면은 경매로 큰 돈을 버는, 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나중에 어떤 상황을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경매를 내가 혹시라도 겪거나 예,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내가 대비할 수 있는, 또 주위에서 가족들이나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비용으로도 저는 경매는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것을 하지 말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뭐 수강생분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저는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냥 맨 처음엔 심플하게 아파트부터 시작을 해라. 왜냐면 아파트가 KB 시세라는 게 투명하게 있고, 시세 파악하기도 어느 정도 좀 심플하고, 그리고 아파트 하는 게 평소에 아파트를 많이 보고 익숙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하고, 그래서 맨 처음에 경매를 진짜 완전 초보분들 있죠.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는 게 나은지 한번 제가 간단하게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옥션원이라는 사이트도 쓰고 이제 탱크 옥션도 쓰고 있는데, 유료 경매 사이트는 제가 볼 때는 뭐 써도 좋고 안 써도 좋고, 예, 무료 경매 사이트도 있거든요. 찾아보면은. 예. 그래서 그런 데 쓰셔도 되고, 처음부터 유료 경매 사이트는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저는 뭐 써도 좋고 안 써도 좋다고 해요. 근데 저는 원래부터 그냥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쓰는 거고, 뭐 처음부터 너무 뭐 쓰는 거를 그렇게까지, 아니면 이제 좀 공유해서 부동산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면은 이제 그 시간별로 이렇게 쓸 때만 해서 서로 이제 좀 아이디 공유하는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쓰시는 것도 처음에 부담 없이, 예,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아파트를 하려고 한다. 물론 이제 요즘 아파트 낙찰 가격이 좀 높지만은 그래도 아파트부터 시작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그럼 경매 검색, 종합 검색에서 그냥 진행 물건으로 보고 물건 종류를 아파트로 보고 그냥 서울 아파트로 한번 봐볼게요. 그럼 307개가 나오고, 그럼 이제 경매를 보면 지금 이제 그 대지권이 나오고 건물 면적이 나오고, 여기 이제 암사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16억부터 시작해서 한번 유찰이 됐죠. 그럼 이게 한 20, 지금 20% 떨어져서 이제 80% 가격으로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봐야 되는 거는 이 평수랑 그 다음에 뭐 연식,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봐요. 네, 가격이랑.
그리고 나서 이 권리 분석에 대해서 다들 이제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 이 권리 분석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소유자 거주 물건이나 아니면은 소액 임차인 물건 있죠. 예. 소액 보증금. 예, 막 1000, 2000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위주로 보세요. 너무 처음부터. 여기는 이제 대부업체에서 그 허위 가장 임차인 때문에 혹시라도 이건 넣어둔 거라서 이건 크게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각 물건 명세서예요. 예. 유료 경매 사이트는 아래쪽 보시면은, 맨 아래 보시면은 이제 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공식화된 문서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매각 물건 문서에서 보시면은 뭐 이렇게 써 있고 비고라는 아무것도 딱히 없죠. 예,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대부회사에서 거주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허위 임차인 때문에 막아놓은 거라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 지금 이게 19층인데 이런데 보시면 지금 490세대고 보시면은 전용 47평이죠. 전용 157인데 그러면은 지금 60평이죠. 그래서 이런 큰 평수는 조금 시세 파악이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15억이란 말이에요. 지금 평수가 지금 가격이. 그러면 이런 것도 12억이니까 내가 현장을 가서 지금 층이랑 동이랑 향도 고려를 해서 이쪽 부동산에 가서 이건 103동 19층인데 여기서 로열동이 어딘지, 그 다음에 이런 데는 지금 한강뷰도 보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도 이건 가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향, 층, 뷰 이런 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가격 차이를 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으로 보면은 지금 광나루 아파트로만 보면은 지금 15억이거든요. 네, 15억인데 지금은 12억 8천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가서 시세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무조건 현장을 가봐야 해요. 제가 무조건 현장 가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뭐 강의도 하고 있는 거 이제 현장도 가서 이제 보는 법도 말씀드릴 건데 이런 거는 이제 가서 중개사분들 가서 몇 마디 해보면 알아요. 예. 여기서도 선호하는 동이랑 층이랑 이런 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 보시면은 관리비 체납은 없다고 하지만은 관리비 체납도 그 관리사무소 가면 일반적으로 얘기해줘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입찰을 하시면 돼요. 예. 근데 경매를 보실 때 뭐가 있냐면은 이 말소기준 권리를 많이들 따지시는데 사실 말소기준 권리는 거의 다 근저당이거든요.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말소기준 권리가 한 7가지가 있어요. 뭐 근저당, 저당, 압류, 가압류, 뭐 전세권, 뭐 경매개시 등기, 담보가 등기 이런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거의 다 이제 소위 말하는 대출 못 갚아서 나온 거거든요. 일반 경매 물건들이. 그래서 근저당 아래는 다 소멸로 봐서 근저당 아래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진짜 특별한 거 있는데 그런 거 빼고 웬만한 거는 거의 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뭐 가처부진이 뭐 이런 거 있는데 심플한 거 하세요. 그냥 너무 처음부터 공부는 많이 하지 마시고 심플한 거 해서 내가 좀 이제 뭐라고 해야죠? 좀 모의 입찰? 이런 것도 좀 트래킹을 해봐야죠. 물론 처음에 요즘에 이제 아파트가 제가 뭐 유튜브에도 항상 말하지만은 시세 차익이 나이가 요즘에는 조금 고가닥설이 되긴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야 되는 거지 요즘에 경매 먹을 거 없다고 뭐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근차근 해야 됩니다. 뭐든지. 그리고 이런 걸 아시면은 갈아타세요. 빌라든 뭐 이런 걸로 갈아타셔야지. 그 너무 심플한 거를 너무 고집하는 것도 안 좋아요. 저희가 말하는 거는 처음에는 심플한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난이도를 계속 이제 높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높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영상은 완전 초보자분들 경매 처음 하시는 분들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그 보증금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실제로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보시면은 이제 다른 물건 이렇게 보시면은 막 이렇게 빨간색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빨간색 있고 이런 거는 처음에 그냥 패스하세요. 여기도 빨간색이고 지분 물건인데 이런 거 패스하시고 올림픽 패밀리 마트 이런 것도 이제 뭐 이런 거는 이제 패스하시고 처음에는 이제 뭐 이런 거 있죠. 소유자가 점유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매각 물건 명세서 보면 깨끗하죠. 이런 거 위주로 맨 처음에 좀 봐보세요. 그럼 이것도 권리분석 보면 근저당 아래는 다 소멸이니까 그냥 패스. 이거는 소유자가 돈을 못 갚아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위주로 하시면 되고 처음에는 수도권 기준이에요. 역세권, 대단지 이런 쪽 아니면 초품화까지 있으면 좋고 이런 쪽으로 해서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시세 조사를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실제로 낙찰가가 어떤지 비교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별 차이가 안 난다. 이러면은 이 안에서 어떤 거를 경쟁력 있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몇 개 막 깨작깨작 해보고 나서 경쟁력이 없어. 이러면은 실력이 전혀 안 늘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래서 30개 정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여기 이제 도봉구잖아요. 그럼 도봉산역도 지하철 타고 가봐가지고 이쪽 아파트도 한번 임장을 해보고 처음에는 정말 많은 현장 임장이 중요한 거예요. 도봉산역도 가보고 도봉역도 가보고 여기가 왜 좋은지 여기가 왜 안 좋은지 여기가 왜 싼지 여기가 비싼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다들 그냥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어서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가보고 창동 가면 창동의 역세권 개발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 여기 재건축은 뭐 재개발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 이런 걸 가봐야 되는 거지 이 컴퓨터만 이제 집에 앉아서 컴퓨터만 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현장을 무조건 가야 된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입찰을 해요. 뭐 이제 보통 본인이 가면은 이제 본인 신분증 뭐 그 다음에 뭐 도장 그 다음에 뭐 입찰 보증금 이거는 이제 법원에 신한은행 다 있거든요. 이거 가서 이제 입찰해서 하면 되는 거고 폐찰하면 보증금 돌려받고 나오고 낙찰되면은 이제 낙찰됐다고 이제 그 종이를 주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보통 한 2주 정도 후부터 잔금 납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럼 2주 후부터 대출 할 수 있으니까 낙찰받고 2주 후부터 본격적으로 대출 알아보고 그 전에 알아봐도 돼요. 그리고 나서 잔금 납부하면 되죠. 이러면서 납부 전에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대화 시도해보시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다가도 잘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겠죠. 그래도 어찌됐든 인도명령 신청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최악으로 안 되면은 강제 집행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들 경매에서 어려워하시는 게 명도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명도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겁먹지 마시고 이런 게 불안하시면은 이제 경매강이 많잖아요. 주위에 그 좀 연락 잘 되고 이런 분들 경매 강의를 들으셔서 계속 물어보시고 그러면은 사실 뭐 경매 강의가 다 가격이 제각각이지만은 수강료 이상은 뽑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내가 못할 것 같다. 그럼 경험자한테 얘기 들으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저는 제 사촌 형은 그냥 쭉쭉 하더라고요. 쭉쭉 해서 뭐 굳이 그렇게 들어야 되냐? 뭐 틀린 말 아니죠. 본인이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면은 모르는 거 있으면 유튜브 찾고 유튜브 치면 유튜브만 검색해도 네이버만 검색해도 웬만한 이론식은 다 나와요. 다 나오니까 처음에는 남들이 좋아하는 거 있죠. 이런 것부터 현장을 많이 가보세요. 서울에서도 25개고 경기도에서도 북부, 남부 지하철 엄청 많죠. 지하철 타고 쭉쭉 다녀보세요.
최소한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최소한 부동산 투자, 뭐 아파트 기준이에요. 아파트 투자한다 그러면은 수도권 기준으로 지하철 1호선에서 9호선 정도는 어느 정도 외우고 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되게 많죠. 저는 거의 다 알거든요. 예, 저는 거의 다 뭐 외웠다고 보면 되는 거죠. 왜 외우고 싶어서 외운 게 아니고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절로 외운 거예요. 예. 뭐 집이 산에 있으면 왜 산에 있는지, 그리고 이쪽이 좀 싸면 왜 싼지, 비싸면 왜 비싼지 계속 비교 분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공부만 하지 마시고 나가세요. 퇴근 후든 주말이든 휴가를 연차를 쓰든 그렇게 해서 나가서야 되는 거지. 계속 뭐 다들 보면 경매 스터디 해가지고 권리 분석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권리 분석 심플한 것부터 하시라니까요. 예, 그런다고 해서 경매 낙찰 받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보고 심플한 거 해보고 현장 가보고 현장 비교 분석하는 능력도 키우고 그리고 입찰을 해야 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그게 정답은 제 기준엔, 그리고 제 기준도 그렇지만 주위 경매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그게 제가 볼 때 맞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거 조금 더 써서 좀 미래가치 있는 거를 미리 좀 가지고 있는 게 더 나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시세 차익이 좀 덜 날 수 있어도 몇 년 뒤에는 더 날 수 있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모르겠으면은 주위에 이제 검색하면 강의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제 강의를 들으면 좋지만은 제 강의 아니더라도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죠. 그거는 또 만나서 내가 또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검증을 해보고 이런 사이클을 한번 겪으면은 이 낙찰까지 해서 한번 겪어보면 경매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 붙을 때 또 겸손해야 되고 그런 게 있지만은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거 하지 마세요.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심플한 거 이렇게 남들이 좋아하는 거부터 차근차근 해보세요. 저도 처음부터 어려운 거 안 했어요. 봐도 뭔 말인지 모르고. 근데 하다 보고 낙찰 받아보고 그러면서 저도 조금은 더 도전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은 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임장 중요하다고 처음에 가면 뻘쭘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스터디 그룹도 가보시고, 저도 이제 수업하면서 임장을 이제 갈 거지만은 제가 이론보다는 현장을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보시고, 이런 경매의 이런 전반적인 과정은 솔직히 유튜브 네이버 보고 그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권리 분석을 기본적인 거 보는 능력, 그리고 처음엔 기본적인 것만 보세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소유자 거주나 소액 보증금 임차인 이런 거 위주로만 보세요. 그러니까 배당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말소 기준 앞에 있는 소액 보증금 임차인, 아니면은 전세 보증금이 완전 최우선 변제금 있죠. 최우선 변제금. 완전 선순위. 그런 것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 빼고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어려운 거 하시면 머리 아파요. 그리고 경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거 뭐 강의하시는 제 수강생분들 항상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는 거지,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거 하시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조금만 더 경쟁력이 있으면 뭘 해야 돼, 이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또 다른 컨텐츠로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